안녕하세요. 브루스의 3분 북토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 베스트셀러죠.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좀 길어가지고 소개드릴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3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수렵 채집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지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어떤 자기의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서술해주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어떤 거시사가적인 해석과 세계관이 모두가 다 흥미롭습니다.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들 중심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자가 이제 짚어낸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류의 협업 방식이 다른 생물들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공 비결로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과 협업 방식에서의 차별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인류 고유의 어떤 상상력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협업 방식에는 두 가지 차별화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협업에서 어떤 게 차별화가 됐냐면요. 보통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보유한 것은 인류밖에 없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협업의 유연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이 대규모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온갖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도 유연하게 한 무리가 다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무리의 규모가 다른 생물들의 무리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의 때는 유연성은 있어도 무리의 규모는 인류의 때보다 작죠. 그리고 벌떼의 규모는 인류보다 클지언정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인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자는 그것을 바로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생물들처럼 그냥 단순한 묘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내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인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종교는 어떤가요? 종교의 교리가 객관적으로 애초에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건지 그럼 기업, 국가, 돈 같은 건 또 어때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모두 처음에는 어떤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의 경우는 그냥 실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상의 픽션들, 그 픽션들을 다수의 인간이 믿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성이 된 것들 아닌가요? 어디서 비슷한 내용들은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저자가 전개한 논리는 굉장히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픽션 들을 다수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객관적인 세계 위에다가 자신만의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냈고 그 허구의 세계가 이제는 객관적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떠세요? 설득력 있는 가설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남는 포인트는 저자의 역사관이 열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의 여러 곳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역사의 흐름이 이미 정해졌다는 식의 어떤 역사의 운명적인 그리고 귀납적인 결정론 따위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 책을 쓰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면서도 시종일관 어떤 유연한 그리고 연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 칼 포퍼가 주창한 역사 법칙주의의 빈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는 어떤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정리한 프레임을 누군가가 챌린지를 하더라도 유연하게 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결정론에 대한 이 저자의 의견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역사는 카오스적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너무 복잡하므로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극히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긴다 하면서 2단계 레벨 2 카오스계 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배운 용어입니다. 일종의 어떤 재귀성을 가진 self-serving prophecy, 자기가 어떤 말을 앞에 해버리는 바람에 행동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어떤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죠.
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온 설명을 또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이른바 2단계 카오스계다. 카오스계는 두 종류가 있다. 1단계 카오스는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카오스다. 가령 날씨는 1단계 카오스계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점점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가 있다.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장이 그런 예다. 만일 우리가 석유 가격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석유 가격은 즉각 반응할 것이고 해당 예측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중간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정치도 2단계 카오스계다. 소련 연구가들은 1989년의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고 중동 전문가들은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비난하고 혹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비난은 공정하지 못하다. 혁명은 그 정의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상 가능한 혁명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측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은 하기가 어렵겠죠. 예측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어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말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유럽인이 어떻게 아프리카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면 인종의 계층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세계는 달리 배열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 이해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세계는 달리 배열될 수도 있었다라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세계를 다시 배열할 수도 있었다. 그런 식의 어떤 사회공학적 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 포커스를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느꼈던 이 책에서의 저자의 관점은 사회공학적 실험은 절대로 찬성할 것 같은 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면요. 인류의 상상력이 바로 인류의 협업 방식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자의 열려있는 역사관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자가 자본주의라는 어떤 개념이 허구의 스토리에 기반했다는 주장에는 수긍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묘사하는 어떤 부분들은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유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 추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동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이 없는 부분을 또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제법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반론을 한번 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분의 어떤 열려있고 유연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그런 마음은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서 인류라는 무슨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문명이라는 게임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우연적인 요소라든가 그 우연에서 파생되는 요소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읽으면서 시종일관 굉장히 즐거운 지적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브루스의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